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은이 하비 다이아몬드,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지은이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이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리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추천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의철,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의 저자입니다. 건강과 식이에 대한 놀라운 통찰. 당신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을 아주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내가 애써서 설명했던 것들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원한다면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 먹을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섭취하라.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낮 12시 이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먹는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책장을 넘기면서 독자들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자신감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음식물이 불필요하게 위에 머물지 않게 하라는 하비 다이아몬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비는 주로 단백질을 문제 삼지만 탄수화물을 불필요하게 위에 머물게 하기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들기름, 참기름, 현미유, 올리브유, 카놀라유, 버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한다는 말이다. 밥이나 빵에 이들 기름을 얹어 먹으면 단백질을 섞어 먹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한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인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하루에 1에서 2g만 섭취한 반면 현재는 다양한 식용유를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름 섭취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으며 이 점만 추가로 염두에 둔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면 새로운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만 내려놓는다면 변화는 시간 문제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의 규칙적인 3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찌꺼기와 노폐물은 제거한다. 이 3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각의 주기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8시간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분명히 우리는 일정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한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상승하게 된다. 자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낮 동안 섭취한 것을 동화, 흡수 및 사용시키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냄새가 나며 혀에 막이 씌워지기도 하고 눈곱이 끼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체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신진대사의 부산물, 즉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다음날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자.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밤늦은 식사가 음식물이 위를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동화 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에 일찍 먹기를 원한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가는 데는 최소 3시간이 걸린다. 인간은 700만 년 진화하는 동안 낮에 일어나 무엇인가를 먹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생활을 지속해왔다. 우리 몸의 DNA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로 비만과 질병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다. 밤늦게 무엇을 먹은 결과로 인체의 8시간 주기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자연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이와 똑같이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점심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배출을 하고 있었고 배출하는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몸에서 반응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섭취 주기에 들어서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당신이 설령 몇 번 정도 위배했을지라도 또다시 그 법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은 설계되어 있다. 오전에 독소를 배출하고 낮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며 저녁에 동화, 흡수 및 사용시키는 자연 법칙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인체의 24시간 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툭 삐져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가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독성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가 관건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든든한 아침 식사와 풍성한 점심 식사, 그리고 화려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산다. 독성 노폐물을 배출할 오전 시간에 미처 배출되지 못한 독성 노폐물 속으로 또다시 음식을 투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당신이 비만에서 해방되고 그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려면 배출 주기에 독성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시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날씬한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몸은 첫째로 매일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300억 개 이상의 죽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둘째로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를 통해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독혈증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나는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다. 이 산성 노폐물이 피를 타고 뇌와 심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한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의 몸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 배와 허벅지 등에 저장해 둔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물이 불어나는 것이다. 매일 몸에서 제거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현명한 인간의 몸은 이 노폐물을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곳에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독성 노폐물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음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의 둘레, 팔뚝, 턱 밑이 그 장소들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살이 제일 붉어져 나왔다고 한탄하는 곳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인체는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한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채소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처리나 요리를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 섭취량 중 70%가량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채소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즉 통곡물이나 빵 등으로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인간은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어리석은 동물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인간의 순환기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자이자 미니멀리스트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헬렌 니어링에 대해 아시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한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스콧 니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폈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는 명저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는다. 조리는 파괴하는 것이요, 제로는 만드는 것이다. 죽은 음식,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이다. 반면 생과일과 생채소는 햇빛으로 익힌 살아있는 음식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음식물 속의 살아있는 조직과 인체의 조직세포가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 건강을 주는 힘이 생긴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는 위장이 턱턱 막히도록 먹는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장이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게 될 음식을 생각해 보아도 정답은 나온다. 지금 저녁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을 보시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시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당신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후에 건강이 나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 이제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시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만약 무엇이 가장 맛이 있을까만 생각한다면 몸을 세척하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입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금과 옥조로 삼자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수분이 많지 않다면 그 음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가공 처리되었거나 변형된 음식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를 통해 가공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침에 무거운 식사를 중단하고 과일과 과일 주스만을 대체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었다. 그들은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바뀌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침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난 당신이 말한 대로 실천했죠. 그리고 몇 주 지나서 한번 아침을 많이 먹어봤어요. 참 힘들더군요. 그들은 아침을 많이 먹는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자갈을 삼키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2주 정도 아침에 전적으로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다가 다시 무거운 음식을 먹도록 시도해 보면 된다.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몸은 아주 빠른 시간에 회복된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을 방문해서 그들의 권유로 효도하는 셈치고 한 번 정도 아침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본인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따 음식하는 것과 매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오로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시작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항상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은 충실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당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단 한 가지 원리만으로 시작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